제가 직접 만든 인절미인데 드셔보세요. 시장에서 오랫동안 떡집을 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정중하게 받았지만 누구도 바로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말수는 열심히 경청했어요. 단지 관리비 이야기, 주차장 문제, 보안 관련 안건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단지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박사모라고 소개받은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사장 부인이라고 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요, 우리 단지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프리미엄 단지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런저런 사람들이 드나들면 박사모의 시선이 잠깐 말순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즈음 말순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단지 내에서 이웃들끼리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같이 요리도 하고. 말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사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정기 모임은 정식 입주자만 가능한데요. 잠깐 계시다 가실 분이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충격 반전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남구 도곡동의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건물들 사이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63세의 김말순 여사는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펜트하우스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화려한 로비와 천장까지 닿는 유리창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어머, 정말 여기가 우리 딸이 사는 곳이구나. 말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평생을 동대문 시장 골목에서 떡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곳은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풍경이었거든요. 로비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꽃꽂이조차 말순의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말순은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장에서 일할 때 입던 검은색 바지에 편한 운동화, 그리고 딸이 사준 지 몇 년 된 카디건. 로비를 오가는 다른 사람들의 말끔한 차림새와는 사뭇 달랐죠. 엄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딸 수진이 환한 미소로 달려왔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도 절로 웃음이 번졌어요. 수진아, 엄마가 와도 괜찮겠니? 이런 좋은 곳에서. 무슨 소리세요? 엄마가 안 계시면 누가 우리 준이 돌봐줘요? 수진은 말순의 가방을 받아들며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3층 전체가 하나의 집이라는 사실에 말순은 또 한 번 놀랐어요.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과 서울 시내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거든요. 할머니, 6살 손주 준이가 말순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말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 부부가 미국으로 발령을 가게 되면서 준이를 돌봐달라고 했을 때 말순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었거든요. 준아, 할머니랑 맛있는 거 많이 해먹자. 그날 저녁 말순은 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 집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말순은 단지 내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말순이 밝게 인사하면 상대방은 잠깐 말순을 훑어본 후 고개만 까딱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순의 옷차림을 보고는 아예 다른 곳을 바라보기도 했죠. 참 이상하네.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인데. 말순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지나가며 인사 정도는 나누는 게 당연했거든요.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도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곤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따뜻함을 찾기 어려웠어요. 로비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던 어느 날 말수는 자신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여자분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택배 박스가 너무 무거워 보였거든요. 도와드릴까요? 말순이 다가가자 그 여자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올라와 줄 거예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말수는 뒤로 물러서며 작은 상처를 받았어요. 시장에서라면 당연히 서로 도와주는 일인데 여기서는 그런 호의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준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뭐에 그렇게 바쁜 거야? 다들 인사도 안 해. 여긴 정이 없어. 말순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이곳이 자신이 속한 곳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화려하고 편리한 생활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는 느낄 수 없었거든요. 말순이 이 건물에서 생활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붙은 공지사항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기 입주자 모임 안내 마이너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커뮤니티룸. 말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장에서도 상인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정을 나누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가보자. 같은 곳에 사는데 인사라도 제대로 해야지. 토요일 오후 말수는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커뮤니티룸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인절미 한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준비한 거였죠. 커뮤니티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열댓 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말순과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옷차림과 분위기는 말순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순이 밝게 인사하자 사람들이 일제히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데 혹시? 한 사모님이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빈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아, 저는 펜트하우스에 사는 김말순입니다. 손주 돌봄차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사람들 사이로 미묘한 시선이 오갔습니다. 말순은 인절미 봉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인절미인데 드셔보세요. 시장에서 오랫동안 떡집을 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정중하게 받았지만 누구도 바로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말수는 열심히 경청했어요. 단지 관리비 이야기, 주차장 문제, 보안 관련 안건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단지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박사모라고 소개받은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사장 부인이라고 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요, 우리 단지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프리미엄 단지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런저런 사람들이 드나들면 박사모의 시선이 잠깐 말순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즈음 말순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단지 내에서 이웃들끼리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같이 요리도 하고. 말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사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정기 모임은 정식 입주자만 가능한데요. 잠깐 계시다 가실 분이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도 여기 살고 있는데요. 아, 물론 지금은 계시겠지만요. 정식 소유주가 아니시잖아요. 이런 모임은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끼리. 박사모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여기는 좀 격식이 있는 자리라서요. 말수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아니에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박사모의 가식적인 미소가 말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말순은 서둘러 커뮤니티룸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누구든 환영받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이 마치 침입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인사하고 싶었을 뿐인데.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준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손주 앞에서는 슬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눈부셨지만 말순의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져만 갔습니다. 시장에 정겨운 사람들이 그리워졌어요. 거기서는 누구나 김말순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여기서는 그저 어머님 또는 잠깐 계시는 분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말순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도 이곳에서 자리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입주자 모임에서 상처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최대한 평범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박사모와 마주쳤을 때는 괜히 바닥만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수진이네가 내일 한국에 들어와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2달이나 더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앞당겨진 거였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일 있나? 잘 모르겠어요. 급한 일이 생겼나 봐요. 다음 날 말수는 준이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이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만난 사위 성민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민은 예전보다 더 격식을 차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어딘지 조심스러웠거든요. 말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아, 고생 많았지? 수진이도. 네, 어머니. 그런데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차 안에서 성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 일로 좀 복잡해졌어요. 말수는 성민의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닌다고만 들었거든요. 무슨 회사 일이 그렇게 복잡해? 성민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제가 회사를 좀 맡게 됐어요.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성림그룹이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림? 그게 그 대기업 말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성림그룹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거든요. 백화점, 건설, 금융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럼 내가 그 집 아들이었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수진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성민이가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뒤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성민이 성림그룹 차기 회장으로
공식 발표된 뉴스가 나온 거였습니다. 성림그룹 차기 회장, 미주법인 최고 경영자에서 정격 귀국. 포털 사이트 메인에 성민의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말수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우리 사위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부터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말순을 못 본 척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모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정말 몰라 뵈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도 마주치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좋은 차 하나 받았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로비에서는 먼저 다가와서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그토록 차갑게 굴던 박사모까지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 신뢰를 많이 드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이 그런 훌륭한 집안 어른이신 줄 몰랐어요. 박사모의 말에 말수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돈이면 다야? 나 떡 팔 땐 말도 안 섞더니. 하지만 말수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준이를 위해서라도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차 한잔 하실래요? 네, 좋습니다. 박사모와 차를 마시며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뀐 게 기분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어머님, 다음 입주자 모임 때는 꼭 나오세요.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야 모임이 품격 있어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쫓아냈던 박사모가 이제는 모임에 나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준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해진 건 좋지만 진정한 친절인지는 의문이었어요. 자신이 아니라 사위의 지위 때문에 달라진 대우라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할머니, 왜 사람들이 갑자기 할머니한테 잘해줘요? 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말수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았나 봐. 전부터 좋은 사람이었는데? 준이의 말에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의 계산된 친절과 대조되어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말수는 조금씩 이 변화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비록 진심인지 의심스럽긴 했지만 최소한 냉대받지는 않으니까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말수는 뜻하지 않게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준이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과 성민이었어요. 준아,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할머니가 장갑 주차장에 떨어뜨린 것 같아. 말수는 준이를 엘리베이터 옆에 세워두고 장갑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기둥 뒤에서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성민아, 요즘 좀 어때? 언론에서 너무 관심 갖는 거 아니야? 수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중요한 때야.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해. 이미지 관리? 응. 특히 가족 관련해서는 더 조심해야 하고.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거든요. 처가라고 다 말하지 말랬지. 어머님을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었고. 성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내가 엄마를 데리고 온 게 문제라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자꾸 가족사 조사한다고 하잖아. 특히 배경이 다른 사람들은 배경이 다르다고?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언론에서 관심 가질 수 있잖아. 시장 떡집 사장이었다는 것도 그렇고.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성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는 내 가족이야. 당신은 왜 늘 체면만 따지지? 체면이 아니야. 현실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게 중요해. 그럼 엄마한테 나가라고 해?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성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당신 변했어.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도 어쩔 수 없어.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야. 말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준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할머니, 장갑 찾았어요? 응, 찾았어. 말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이는 할머니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성민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내가 짐이구나. 내가 있어서 성민이가 힘들어하는구나. 말수는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진 것도, 입주자 모임에 나와달라고 한 것도 모두 성민의 지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민은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죠. 나는 그냥 손주랑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준이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성민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수진이 부르자 말수는 겨우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대화를 들었다는 걸 모르니까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거였어요. 괜찮아. 그냥 좀 못 잤어. 말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성민과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말수는 준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예전처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늘 뭐 할까요? 준이의 밝은 목소리에 말수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뭐 하고 싶어? 공원 가요. 할머니랑 산책하고 싶어요. 좋아, 그러자.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지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준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성민이가 계속 힘들어할 거야. 수진이도 그 사이에서 고생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준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와 헤어지는 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자신이 물러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딸은 그 집 며느리가 아니었어. 그냥 내 딸일 뿐이야.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말순이 떠날 마음을 먹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말할지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 목요일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준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로비에서 몇몇 사모님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말순이 다가가자
대화가 뚝 멈췄습니다.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사모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말순이 인사하고 지나가려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쉿, 조용히 해. 말순은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말순은 단지 내 작은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하지 않아? 박사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성림그룹이긴 한데 며느리가 원래 혼전 임신이었다더라고.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그럼 서둘러서 결혼한 거네? 그렇지. 그리고 어머님은 시장통에서 떡 하시던 분이라더라. 아마 동생들 집도 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격이 좀. 여러 사모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니요. 더군다나 수진에 대한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 말순 관련 글이 올라온 거예요. 수진이 그 내용을 보고 말순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말순이 준이와 함께 로비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단지 품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손주 자랑도 적당히 해야지. 시장 떡집 출신이라더니 역시. 말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준이 이야기를 하며 기뻐했던 것들이 모두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누가 올렸어? 박사모요. 수진의 대답에 말수는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굴던 사람이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준이를 재우고 난 후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하나하나 정리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다시 평범한 내 자리로 가자.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집에 가야겠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여기서는 엄마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뭔 소리세요? 준이는 어떡해요? 준이는 너희가 잘 돌봐줄 거잖아. 수진은 말순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엄마, 혹시 누가 뭐라고 했어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지만 수진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입주민들이 뭐라고 했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엄마, 그 사람들 말 때문에 나가시는 거 맞죠? 말수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희만 힘들어져. 무슨 소리세요? 성민이도 힘들어하고 사람들도 우리 가족을 이상하게 봐.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엄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야, 엄마가 격에 맞지 않는 거야. 격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는 내 엄마인데.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준이가 잠에서 깨어 말순을 보고 달려왔어요. 할머니, 준아. 말순은 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가. 할머니 집에 좀 다녀올게. 나도 같이 갈래요. 안 돼.
준이는 여기서 엄마 아빠랑 있어야 해. 준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수는 준이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서 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바라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붙잡아 주기를, 여기가 자신의 자리라고 말해주기를 말이에요. 말순이 이사를 가겠다고 선언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순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엄마, 정말 안 돼요. 준이가 얼마나 슬퍼할지 생각해 보세요. 준이는 금방 적응할 거야.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잖아.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준이와 헤어지는 건 자신에게도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말순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성민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민아. 일찍 왔네. 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성민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이사 가신다고요? 응. 그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저 때문인가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민이 눈치챈 건지 아니면 수진이 말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죄송합니다. 성민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요즘 예민해져서 어머니한테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주차장에서의 대화를 성민이 알고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성민아, 괜찮아. 내가 힘든 일이 많은 거 엄마도 알아.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인데. 성민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받은 은혜가 있어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었는데. 은혜? 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어머니가 여기 계셔야 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말순은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준이는 할머니가 정말 떠난다는 걸 알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준이랑 같이 있어요. 준아, 할머니가 금방 올게. 거짓말. 할머니 안 올 거잖아요. 준이의 울음소리에 말순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뎌야 했어요. 그 와중에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말순에 대한 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박사모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성 댓글을 퍼뜨리고 있었거든요. 결국 본색이 나오네.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잖아. 역시 성림그룹도 예전 같지 않아. 말수는 이런 글들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으면 성민과 수진 그리고 준이에게까지 피해가 갈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사 전날 밤 말수는 준이에게 마지막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야 해요? 응, 할머니가 가야 해. 그럼 매일 전화해요. 그래, 매일 전화하자. 준이를 재우고 나서 말수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신기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별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말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정말 못 말리겠어요?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원래 살던 곳이 편해. 하지만 준이는 어떡해요? 준이는 잘 클 거야. 좋은 부모가 있잖아.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말순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멀리 있어도 가족이야.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말순의 짐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여행 가방 2개면 충분했거든요. 준이는 끝까지 말순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준아, 할머니 말 들어. 할머니가 준이 보고 싶으면 올게. 진짜 와요? 진짜야. 말순은 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진과 성민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어요. 성민아, 미안해. 엄마가 도움이 안 되어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수진아, 준이 잘 돌봐. 엄마.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말순은 마지막으로 펜트하우스를 돌아봤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택시에 오르며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로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말이에요. 택시가 출발하자 뒤돌아보니 준이가 창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말순도 손을 흔들어 주었지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도 준이 보고 싶을 거야. 말순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였죠. 하지만 말순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말이에요. 말순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대문 시장 근처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말순은 예전 생활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비어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수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왜? 무슨 일이야? 설명하기 길어요. 일단 오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서둘러 택시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뭐가 그렇게 급해? 엄마, 이거 보세요. 수진은 말순을 거실로 이끌고 가서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야? 성민이가 엄마한테 쓴 편지예요. 오늘 아침에 제 책상 위에 놓고 갔어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성민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장모님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어릴 적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2살 때 고아원을 나와 혼자 살아야 했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며칠을 굶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민이 그런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저는 동대문 시장을 헤매다가 한 떡집 앞에서 쓰러졌어요. 추위와 배고픔 때문이었죠.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가게 안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저에게 따뜻한 국밥을 주시고 갓 만든 떡도 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너는 분명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말순은 기억이 났습니다. 몇십 년 전 겨울, 떡집 앞에서 쓰러진 어린 소년을 도와준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성민이었다니요. 저는 그날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따뜻함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가고 유학까지 갔습니다. 모든 건 그날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학교 때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수진이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더군요.
동대문 시장에서 떡집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설마 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확신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은인이셨어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와 결혼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의 딸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님을 닮아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님께 소홀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해져서 상처를 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님, 돌아와 주세요. 어머님은 우리 가족의 중심이세요. 어머님이 계셔야 진짜 가족이에요. 준이도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머님이 그립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말수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요. 엄마,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성민이가 왜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싶어 했는지. 수진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자존심 때문이었나 봐요. 성공한 후에 은혜를 갚는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성민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어요. 어머니, 성민은 말순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편지 읽으셨어요? 응, 읽었어.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성민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너였구나. 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말수는 어린 성민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작고 마른 아이가 떡집 앞에서 쓰러져 있던 모습이요. 그런데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송구스럽고, 그리고 제가 성공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어머님을 다시 만나니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바보 같은 녀석? 말순이 성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준아. 말순은 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가죠? 응, 안 가. 정말, 정말이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말수는 아직 입주민들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 텐데.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처리할게요. 성민의 눈에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달라질 거였어요. 말순이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민은 약속대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먼저 입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정기 입주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성민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같이 가시죠. 괜찮을까? 사람들이 또,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커뮤니티룸에 들어서자 입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성민이 직접 온 것도 의외였지만 말순이 다시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박사모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성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님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성민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힘든 생활, 떡집 앞에서 쓰러진 일, 그리고 말순이 베풀어준 따뜻한 도움까지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어머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었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와 결혼하게 된 것도 어머님의 딸이라는 이유가 컸습니다. 그만큼 어머님을 존경하고 있거든요. 박사모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사정이 있었군요. 몰라서 그런 거라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 어머님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성민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 단지에 당당히 계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제 가족이시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이 말순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민과 말순의 이야기가 지역 방송에 소개된 거였어요. 따뜻한 우리 이웃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성민이 직접 출연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은 큰 화제가 되었어요. 성림그룹 회장, 어려운 어린 시절 도와준 은인과 가족이 되다. 뉴스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고 말순에 대한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후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말순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박사모의 위선적인 태도는 오히려 비판받게 되었고요. 한 달 뒤 입주자 모임에서 놀라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을 우리 단지 명예회장으로 모시면 어떨까요? 한 사모님이 제안하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야 우리 단지가 더 품격 있어져요. 하지만 말순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어머님 꼭 해주세요. 내가 여기 온 건 손주랑 함께 살기 위해서였지 회장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심이라면 떡 한 판 해올게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말순은 단지 내 작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직접 떡을 만들어 나누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하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만든 떡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떡 정말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정성이야. 그리고 사랑. 말순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들은 줄을 서서 말순의 떡을 기다렸어요. 예전에는 말순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이가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친구들아, 이분이 우리 할머니야. 우와, 진짜 회장님이에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야. 그냥 떡 만드는 할머니지.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진짜 회장이에요. 떡집 회장님. 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말순은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 이제야 여기 와도 될 사람 된 것 같네. 엄마, 처음부터 당당하게 계실 분이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원래부터 소중한 사람이었단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그 풍경이 정말로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떡집에서 시작해서 강남 펜트하우스까지 말순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말순은 이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이가 말순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준이 사랑해.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